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파고 들어볼 내용은요. 보내주신 오디오 강연 자료인데요. 불교 철학하고 과학적 사고, 이 둘의 접점에 대한 탐구입니다. 특히 존재나 의식 또 사후세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좀 독특한 해석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강연 들어보면 불교 가르침을 현대적인 관점, 어떨 땐 과학적인 개념까지 끌어와서 연결하려는 시도가 보여요. 그 강연자분의 개인적인 경험이랑 교리 해석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이죠. 저희는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던가 몸과 마음의 관계, 영적인 이해, 이런 핵심 아이디어들을 좀 명확하게 뽑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관점들이 우리 삶이나 존재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연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현대사회당 종교에 대한 비판, 여기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강연자는 요즘 종교들이 좀 본질적인 가르침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의례나 아니면 복 비는 거 있잖아요. 기복신앙. 여기에 머물거나 혹은 너무 학문적으로만 파고드는 약간 그런 대상으로 변질된 것 같다고 지적해요. 아, 너무 물질 문명에 빠져서 인간 본연의 어떤 영적인 면, 이런 걸 놓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진리를 좀 찾아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의식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했던 이유랑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생로병사라는 거대한 고통 앞에서 답을 찾아 나섰으니까요. 맞습니다. 시타르타도 보면 극단적인 고행, 또 반대로 감각적인 쾌락, 이 양쪽을 다 해봤지만 답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란자라 강가에서 그 검은 곶줄 비유 듣고 깨달았다고 하죠.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아, 중도. 네, 중도. 이게 그냥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그리고 자각을 통해서 가는 길인 거죠. 그 중도를 그럼 실제로 어떻게 걸어가냐? 그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는 거고요. 맞아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말, 행동 이런 8가지 기준인데요. 이걸 통해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일종의 마흔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이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팔정도의 실천은 자연스럽게 색심부리로 연결돼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아, 물질적인 몸, 색, 하고 정신, 영혼, 심, 이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군요. 그렇죠. 강연자 비유가 재밌던데요. 몸이 배고 영혼이나 의식은 선장이다. 네, 그 비유 저도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잠잘 때 보면 눈이나 귀는 열려 있는데도 외부 자극을 잘 모르잖아요. 이걸 보면 어쩌면 뇌세포 자체가 기억이나 의식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기억이나 의식의 주체가 단순히 뇌라는 어떤 물질적인 기관을 넘어서 더 근원적인 선장, 그러니까 영혼이나 의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의식이 그냥 뇌 활동의 결과물,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더 본질적인 무언가일 수도 있다. 네,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개념은 또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현실의 본성 문제로 확장되네요. 여기서 그 유명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나오죠. 네, 강연에서는 이걸 얼음, 물, 수증기로 설명하더라고요. 아, 상태 변화요? 네, 형태석, 그러니까 얼음이냐 물이냐 수증기냐 하는 건 열이나 압력 같은 외부 조건, 즉 연에 따라 변하지만 그 본질, 콩인 H2O는 그대로잖아요. 이 관점을 좀 더 넓혀보면 우리 영혼도 육체라는 형태는 생사를 통해 바뀔 수 있지만, 즉 윤회하지만 그 근원적인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 이런 해석으로 가는 거죠. 아인슈타인, E는 mc제곱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그건 아마 물질, 석 안에 엄청난 에너지, 콩이 숨어 있듯이 보이는 현상하고 보이지 않는 본질, 혹은 마음이나 영혼의 힘이 서로 다른 차원처럼 보여도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유비로 사용한 것 같아요. 핵심은 모든 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그 통찰인 것 같습니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이어진다. 네. 이 관점은 자연스럽게 사후세계 이야기로 가네요. 이승과 저승이 딱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져 있고 살아있을 때 마음 상태, 특히 집착이
죽은 뒤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방령 개념이 소개돼요. 네, 현세에 대한 어떤 강한 미련이나 집착 때문에 특정 장소 같은 데 묶여서 다음 단계로 못 나아가는 영혼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Q&A 때 나온 그 귀문 방향 우물 사례가 좀 기억에 남아요. 우물 파고 나서 가족들한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겼다는 이야기요? 강연자는 그걸 단순히 그냥 터가 안 좋다 이렇게만 보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가족 간의 불화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그 공간에 머물던 비슷한 파장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지방령 같은 존재와 공명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요. 공명이요? 그건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좀 비슷한 주파수끼리 끌어당긴다? 이런 영적인 해석에 가까운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단순히 제사 지내고 이런 걸 넘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바로잡고 집착을 내려놓고 또 그 영혼에게도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근본 원인이 결국 마음 상태다.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결국 모든 설명이 다시 내면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물질적인 게 아니라 팔정도를 통한 자기 성찰, 또 조화롭고 집착 없는 마음 상태, 그리고 영혼의 영원함에 대한 자각, 감사함. 이게 진짜 길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나 자연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현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상당히 통합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어쩌면 우리 내면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연의 관점을 한번 받아들여 본다면 오늘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생각의 전환 혹은 성찰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나 혼자만의 평화를 넘어서 내 주변 세계, 심지어 보이지 않는 차원까지도 긍정적인 어떤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